나는 50대 미모의 독신 보험 설계사입니다. 사위하고 하도 짜릿한 일이 있어서 홍보설에서 털어놓습니다. 20년 보험 아줌마라서 세상 물정 다 압니다. 제 인생이 홍콩 영화 같아요. 꿈 많은 처녀 시절에 주윤발을 완전 좋아했어요. 불량스러운 그 터프한 매력에 완전 빠졌습니다. 어느 날 진짜 우연히 주윤발 닮은 오빠를 만나서 반했습니다. 부산 남포동 출신이라는데 그 경상도 사투리에 완전 반했습니다. 무뚝뚝한 남자가 나에게 어찌나 자상하게 대하는지 그래서 반했습니다. 그냥 한 달 만에 수유리 단칸방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꿀떨어지는 신혼생활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올 때 꼭 내 좋아하는 단팥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 밥하기 싫다 하면 김치볶음밥 만들어 계란 후라이 얹어주었습니다. 정말 그 맛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었습니다. 잘생겼지 극이다 밤마다 나에게 별을 보여주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가 옆에 있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당장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으래요. 그리고 돈을 받을 게 있다고 부산을 갔습니다. 3일 만에 돈 가지고 와서 새 집으로 이사 가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습니다. 고향에 계신 엄마 불러서 겨우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남편을 기다리며 딸을 키웠습니다. 동짓달 그 기나긴 밤을 얼마나 울며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단팥빵을 보며 가슴이 얼마나 아팠던지 주윤발 닮은 우리 남편 보고 싶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20대를 달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사촌 언니가 이끌어 생명보험 모집린이 됐습니다. 보험 영업은 갈 곳 없는 나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힘든 육체노동도 아니고 사무실 근무였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너무 막막했습니다. 언니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했습니다. 학벌도 인맥도 없는 나에게 유일하게 남은 것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아직 받쳐주는 몸매와 미모, 그리고 무대포 열정으로 영업했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필사적으로 인사를 다니면서 고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보험이 잘 되는 세상이라 겨우 버텼습니다. 조금씩 손님이 늘고 일의 요령도 붙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살다 보니 세상 물정도 알아갔습니다. 청약보금 열심히 부어 변두리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딸하고 둘이 살면 딱 맞는 방 2개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40대에 결혼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상처한 남자인데 그 딸이 내 딸하고 동갑이었습니다. 딸이 힘들어 할 것 같고 왠지 고생할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언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성춘향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그 긴긴 세월 동안에 주윤발 영화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겨나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100번을 봤을 것입니다. 마지막 오토바이 사고 장면에 100번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사고를 당해서 못 돌아오나 불안감이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불쌍한 남편을 절대 배신하면 안 된다. 젊은 날 허벅지를 찌르며 고독을 견뎠습니다. 지방 여상 나와서 서울에 연고 없는 제가 보험으로 잘 버텼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철이 들어서인지 말썽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딸은 예쁘게 커서 간호대를 나와서 간호원이 되었습니다. 딸이 간호원을 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는 자리 안정된 전문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달도 그 정도 실력은 안 되었습니다. 딸은 제가 원했던 대로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딸이 연상의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10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하고 대학가 앞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한대요. 은근히 의사사위를 바랬던 나는 그냥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대학병원에 1등 신랑감 젊은 인턴 레지던트가 늘려 있는데
왜 하필 부동산 중개하는 남자하고 연애를 하다니. 내 딸 아주 예쁘고 성격 좋은 최고의 신부감인데 내가 반대를 하니까 딸이 망설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몸이 달아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하루도 안 빼고 딸한테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집 우편함에 손편지를 놓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게 무려 2달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정성에 감복하여 제가 딸에게 그 친구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동네 깨끗한 고깃집에서 갈비찜을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 걸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가슴이 찡하게 아팠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그 친구가 윤발이 오빠를 닮아 있었습니다. 딸하고 3명이서 갈비찜을 먹는데 몇 번을 느꼈습니다. 웃는 모습이 그리운 내 남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둘이 교제를 허락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그 친구를 사위 삼고 싶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를 조그만 불씨가 켜졌습니다. 딸하고는 10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왜 딸이 나이 많은 남자를 선택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몰랐으니까 나이 든 든든한 남자를 찾았나 봅니다. 그때부터 나도 그 친구를 자주 만나 이것저것 체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도 가봤는데 실속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될 친구하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 친구도 어머님 하면서 저에게 무척 잘했습니다. 제가 고객도 몇 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면서 시간이 흘러 결혼이 임박했습니다.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찾으러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드디어 이제 혼자가 되려나 하고 약간 두려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비사위가 우리 집에 왔는데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만났는데 누가 어머님 해서 고개 돌렸습니다. 바바리 코트 입고 걸어오는 모습에 그냥 심쿵했습니다. 마음속에 불이 더 세게 켜지기 시작합니다. 자네, 그 손에 든 게 뭐야? 단팥빵입니다. 어머님 단 거 좋아하신다 해서 그냥 가슴이 두둥두둥합니다. 그 먹고 싶었던 단팥빵. 내 짧았던 신혼 시절의 상징 단팥빵. 너무 가슴 아파서 수십 년을 입에 대지 않았던 단팥빵. 저는 그날 다시 단팥빵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진갈색의 동그란 예쁜 단팥빵. 반으로 나누면 안에 까맣게 드러나는 팥 앙코. 그날의 단팥빵 맛 수십 년 전엔 남편이 사주던 맛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비 사위를 향한 촛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3명이서 동네 고깃집에 가서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갈비찜을 잘 먹던 달이 불쑥 한마디 합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누구하고 같이 살아? 엄마하고 우리 셋이서 살면 안 될까? 나 엄마하고 떨어져 사는 거 불안해. 그렇게 말하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사위와 나를 봅니다. 저도 내가 느끼던 불안감을 달도 느꼈나 봅니다. 딸은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배 사위도 선뜻 찬성을 합니다. 저도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곧 애들이 생길 텐데 좀 키워주시고요. 제가 3명이서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찾아볼게요. 그렇게 말하니 나도 사위가 너무 고맙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남편 닮은 사위와 한 공간에 있고 싶었습니다. 혼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셋이 같이 산다니까 신났습니다. 지금 있는 집을 팔아서 경기도 신도시 큰 평수로 가자는 것입니다. 자기 돈 합쳐서 대출 받으면 방 내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서 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셋 모두 동의하고 일사천리로 일은 진행됐습니다. 현지에 임장을 가봤는데 입주 2년 된 살기 좋은 새 단지였습니다. 광화문까지 가는 좌석버스가 바로 단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위가 전화 왔습니다. 장모님, 좋은 집이 급매로 나왔는데 보러 가요. 미나가 근무 중인데 어떻게 가나? 우리 둘이서 가요. 장모님, 그리고 셋이 말고 둘이서 처음으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둘이 가는데 옆에 운전하는 사위 모습에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마치 새색시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날 집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위가 또 단팥빵을 사줍니다. 어머님 너무 잘 먹으니까 계속 사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 마치 새색시처럼 부끄럽게 속삭입니다. 우리 셋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여기 집도 팔고 경기도에 새 집도 사고 결혼도 했습니다. 우리 셋은 각자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나는 탈이어서 손주를 낳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미나 아빠를 닮은 사위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몇 개월 흘렀습니다. 퇴근했다 들어오면 나를 반기는 사위 모습에 가슴이 흔들립니다. 마치 미나 아빠가 돌아와서 나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품에 달려들어 포옥 안기고 싶었습니다. 왜 이제 돌아왔어 하고 매달리며 울고 싶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 덕분에 좋은 집에 살게 되었다고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딸이 간호사라서 일주일에 한 번 골로 당직이라 둘이 자주 있습니다. 사위는 요리도 잘해서 둘이 있을 때는 김치볶음밥을 해줍니다. 남편이 해주던 바로 그 김치볶음밥 맛입니다. 계란 프라이까지 올려서 둘이 김치볶음밥 먹을 때 나는 환상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잘 먹으니까 사위가 자주 해줍니다. 딸이 신혼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신혼인 것 같습니다. 이성으로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습니다. 30대, 40대 그 뜨거운 몸을 가지고 살면서 내게 애인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한 미모하는 저를 세상 남정네가 그냥 놓아둘 리가 없죠. 50 넘으면서 몸도 씻고 애인도 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내 집에서 내 몸에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한스러운 남편의 맛을 찾아서 나는 미치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불덩어리를 삼킨 채 그냥 시간만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눈치가 있어 뭔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지 앞이 불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딸에 대한 죄책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어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다가 깨서 물을 먹으러 주방에 갔습니다. 부부 침실에 기묘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문을 안 닫고 부부간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방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와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사위 얼굴 보기 싫어 밥도 안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언니하고 술 한잔 했습니다. 바람난 여심에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0잔이 되었습니다. 언니하고 돌아오지 않는 남편 이야기를 하며 울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겠다고 울었습니다. 술이 한참 떡이 되어가고 있는데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나 당직인데 왜 아직 집에 안 갔어? 그이가 단팥빵 사놓고 김치볶음밥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 말 듣잔 애 속에 맹순이가 튀어올랐습니다. 거봐, 그 친구 사위가 아니라 미나 아빠야. 윤발이 오빠 닮은 네 남편이 돌아온 거야. 너 아직도 모르겠어. 네 남편이 사위 몸을 빌려 너를 찾아온 거야. 그렇구나. 이거 말이 되네. 안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단팥빵을 알겠어. 그리고 그 김치볶음밥에 김가루 뿌리는 거 어찌 알겠어. 틀림없어 돌아올 수 없는 그이가 이렇게 그 친구 몸을 빌려온 거야. 지금 가자. 빨리 가서 내 남편 곁으로. 바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술에 취해 혼자 상상을 좋아하는 나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집에를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컴컴합니다. 윤발이 오빠 닮은 내 남편이 없습니다. 재수 좋은 년은 넘어져도 가지 바치더만 재수 없는 내 같은 년은 넘어지면 곡 밤나무 미치더라. 술 한 병 꺼내서 또 술 한 잔을 했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런지 펑펑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정말 소설같이 윤발이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했지. 이보시오, 미나 아빠. 왜 이제야 오시는 거예요? 나를 30년 수절 과부를 시켜놓고 나 혼자 떠들면서 미친 듯이 달려들어 미나 아빠를 탐했습니다. 남편도 뜨겁게 나를 받아들입니다. 거봐, 틀림없지. 남편이 돌아온 거야. 그리웠던 남편과 30년 만에 뜨거운 입술 부딪히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참았던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라 나는 스스로를 챈회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돌아온 남편에게 온갖 요구를 다 했습니다. 거센 태풍이 우리 둘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서비스에 나는 잠깐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남편을 탐했습니다. 남편 또한 그림 없는 열정으로 나를 품어주었습니다. 오면 안 되는 절대 오지 말아야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홍콩 영화 천녀유혼 노래같이 여명은 오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퇴적되어 있던 찌꺼기가 다 씻겨나갔습니다. 정신이 맑아오고 부끄러움이 온몸을 덮어왔습니다. 도망치듯이 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너무 상쾌했습니다. 평생 안 쓰던 근육을 장시간 사용했더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너무 상쾌한 아픔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위에게 내 살아온 인생의 비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네 때문에 내 오랜 상처가 아물었네. 정말 고맙네. 언제든지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 혹시 필요하면 다시 부탁하겠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사위를 다시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댓글로 한번 맞춰보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다음 불금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십시오. 생이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합니다. 저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영양제를 먹습니다. 종근당, 루테인, 오메가3, 센트륨, 실버맨, 멀티비타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가 배상.